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초대석의 홍원기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개혁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다산의 정신을 이어받아 시민을 위하는 어진 목민관이 되겠다는 분이 계신데요. OBS 초대석 오늘은 이철우 남양주시 의회 의장과 함께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또 시민과 소통하는 소통의회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부회장, 경기 동북권 시군의장협의회 회장, 제6대 남양주시의회 부의장을 거쳐 제7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된 이철우 의장. 인구 64만의 전국 10대 도시 남양주시에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의회의 역할과 체계적인 교통 시스템과 인프라를 통한 문화 관광 도시, 슬로푸드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남양주시의 방안은 무엇인지, 진정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의회를 통한 남양주의 미래 계획을 이철우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 들어봅니다. 네, 이철우 남양주시 의회 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남양주시 의회를 이끌기 시작한 지 넉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4개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7대 의회가 7월 1일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로 예. 제가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삼선 의원으로서 예. 지난 5대, 6대 8년간 의정 활동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게 예. 우리 의회가 시민들과의 좀 소통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네.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7대 의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예. 우리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의회라는 네. 슬로건으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역의 관내 기관, 예를 들면 경찰서, 소방서, 또 교육청 예. 등의 그 간부 공무원들과 네. 우리 전체 의원님들하고의 간담회를 또 예. 주관을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관변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또 직능별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단체와의 소통을 하고 간담회를 개최를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 할 예정이고요. 네. 또한 대외적으로는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의 부회장을 또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북권 시군의회 예. 의장단 협의회 또 회장을 또 이렇게 선출하게 됨으로 인해서 네. 대외적인 활동도 또 지방의회의 처우 개선이나 제도 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또 역할을 또 하고 있고요. 예. 또 대학교 또 초빙 교수로 또 위촉이 되면서 네. 가끔 강연도 나가고 그래서 아주 말 그대로 4개월을 정신없이 보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또 시민과 또 의회와 또 집행부와 소통을 잘하고 화합해서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예. 좀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역할, 어깨가 예. 무거우실 것 같고 또 예. 대내외적으로 소통을 위해서 예. 바쁜 시간, 분주한 시간을 보내신 것 같은데 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올해 23년째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 기능과 지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지만 사실 지방의회 기능과 지위 좀 낯선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예. 지난 1952년에 예. 시군의회, 지방의회가 처음 이제 시작이 됐다가 이제 중단에 폐지가 됐죠. 예. 그리고 91년도에 다시 이제 부활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년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의회의 주인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 대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네. 또한 그 시민이 또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집행부 예산을 또 승인하고 또 그 쓴 예산을
결산 또 승인을 해주는 네. 재정 통제권을 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예. 지위, 그러니까 중앙에는 법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조례를 제정, 개정 또 폐지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예. 또 집행부에서 그 시민을 위한 행정을 잘하고 있는지 네. 행정 감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예. 입법 감시. 사실 네.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시민들과 가장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사실 시민분들이 그 중요성을 간과하시는 경우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지방의회 기능과 지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권한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권한이 좀 더 강화돼야 하는 건가요? 어떤가요? 예, 그 기능을 수행할 예. 수 있도록 예. 많은 또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이제 법적으로 지방자치법 외에 그 기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예. 의회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치 입법권. 네. 아까 지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의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개정 또 폐지할 수 있는 예. 자치 입법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살림살이를 효율적으로 편성했는지 또 돈은 제대로 썼는지를 또 심의하는 네. 재정 통제권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조사를 통해서 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행정감시권을 또 갖고 있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자율권이라든가 선거권이라든가 청원 처리권, 자료 요구권, 또 출석 요구권 등 많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중요한 기능과 지위, 역할,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매번 이 지자체 선거 때만 되면 지방의원들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기초의원들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또는 폐지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아직까지는 전문성이나 권한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펼쳐야 할까요? 예,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하고 지방의회가 출발한 지 예. 2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네. 청년기에 이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아직 불합리한 부분이 네. 많이 있습니다. 중앙에 상당히 좀 예속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예. 그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귀속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의회의 가장 본연의 임무가 집행부 견제 감시에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그 의원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을 그 집행부 단체장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무원들은 2, 3년의 순환보직에 의해서 예. 또 다른 부서로 이제 발령이 되고 있는 제도가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요. 의회에 온 직원들도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집행부로 돌아가야 되는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하고의 관계도 예.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단체장님의 눈치를 또 안 볼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또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순환보직에 의해서 네. 계속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예.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약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지방자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네. 지방의회도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을 독립시키고 좀 전문성을 갖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뭐냐면 공무원은 그
정년까지 무사히 퇴직하고 네. 그다음에 또 승진할 시기에 승진을 하게 되는 게 이제 가장 큰 목표인데 의회 사무국 조직이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시군구별로 의원 수도 좀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이제 인원수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게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인사 교류가 가장 큰 걸림돌이긴 한데 그 대안으로 의회 직렬을 좀 신설해서 이 권역별로 인사 교류를 한다든지 경기도 전체로 인사 교류를 하게 되면 의회직도 승진할 시기에 승진하고 또 좋은 자리로 또 발령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인사 이동에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의회 사무직원의 이제 그 전문성이 확보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의회의 기능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의원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국회는 사무직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박사 출신의 전문위원들이 많이 국회의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좌진들이 뭐 화려하죠. 그렇죠. 예.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 지방의회가 지금 시민들한테 하는 일에 비해서 평가가 좀 절하되고 전문성이 없는 부분에서 사실 인정을 못 받고 있거든요. 제도적으로 좀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회 그 전문화도 이렇게 확대를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또한 우리 스스로 또 제도적으로 우리가 도입할 부분이 정책자문위원 제도를 좀 마련해서 지방위원회 전문성의 한계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의정활동에 반영을 한다고 하면 전문성이 많이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 지방의원분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려고 해도 뭐 어쩔 수 없이 혼자 안간힘을 써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좀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이 돼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아까도 국회하고 좀 단순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 부분도 사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역할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순히 이제 범위가 좀 다를 뿐이죠. 국회의원은 국가정부를 상대로 하고 또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를 상대로 하는 건데 국회의원은 위원회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분의 국회의원당 유급직 보좌관 7명과 인턴 보좌관 2명 포함해서 또 그 지원하는 그 국회 내의 사무국의 그 지원 기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의회는 저희 의회를 예를 들면 국가에 있는 그 사무가 지방정부에도 다 와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외교, 통일, 국방을 제외한 그 업무가 다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 둘로 나누어서 그 업무를 다 관장하고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의원들을 보좌하는 인력이 전문위원 1명, 그다음에 주무관 1명, 2명이 7, 8명의 위원회 위원을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겠군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의원이 남양주시 의회 의원 수가 16분인데 8대8 여야 동수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뭐 황금 분할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의장의 역할이 상당히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지방의회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요? 처음에 육사지방선거 이후에 당선자들의 정당 비율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8대8 동수였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7대 의회는 상당히 좀 어렵겠다, 힘들겠다
충돌을 많이 하겠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네. 정말 걱정이 앞서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생각을 좀 바꿔봤습니다. 네. 야, 이거는 8대8이라는 구도는 합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결론이 나지 않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건 매사에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 예. 오히려 이거는 예. 어느 한 석이라도 다수성이 있을 때 독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힘의 균형이 잡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남양주시 전체를 봐선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인 거죠.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네. 내용이 이 8대8이라는 구도는 우리 시민들께서 예. 의원들 싸우지 말고 매사에 잘 합의해서 하라는 명령인 것 같다. 예.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잘 우리 여야 당을 떠나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의회로 네.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요. 또 의장으로서 예. 그 의원님들의 그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 다른 의견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고 예. 생각의 차이로 보고 그거를 조율하고 예. 타협을 통해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8대8 여야 동수면 과거에는 한쪽으로 힘이 쏠리면 묻어가거나 좀 네. 쏠려가거나 예, 예, 함께 예. 따라가는 분들이 계셨는데 예, 예, 이제는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네, 예. 의원 분들에게 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기초위에는 예. 제도적으로 당의 공천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말이 많았는데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또 정당 공천제가 유지가 됐습니다. 네, 네. 예. 하지만 사실 기초위에는 생활 정치입니다. 네.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일하는 예. 그 주민의 대표자로서 사실 제가 의정 활동을 해보고 있지만 중앙당의 정책을 반영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당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예. 우선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면 우리 의회가 인정받고 신뢰받고 결국에는 의회가 인정받고 신뢰받는다는 거는 예. 의원님들 개인이 또 존중을 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6대 의회 때는 많이 당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소모적인 그 의회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매사에 또 합의를 통해서 또 생산적인 의회로 이제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가 돼서 정책의회가 되고 네. 또 기본의 견제 감시를 본연의 역할이긴 하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의회로 성숙한 의회로 만들어가길 바라고요. 우리가 의원이 정말 시민을 모시는 입장에서 봉사자의 예.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려고 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면 결국에는 우리 남양주의회가 인정받는 의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야 동수를 만들어주신 시민의 민의를 가장 잘 또 대변을 해야 되는 게 네. 의원분들이고 예. 또 시의 예산과 어떤 행정을 감시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의회 기능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네.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의회에 많은 또 권한이 있고 또 역할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본연의 역할은 네. 집행부 견제 감시, 예. 시민의 입장에서 네. 그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치열하게 집행부와의 정책 대결을 벌이고 또 잘못하는 부분이 없는지 또 시민의 예산을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잘 썼는지 또 선심성은 없는지를 예.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이제 당연한 또 역할이고요.
그렇지만 또 시정의 공동 책임자로서 또 잘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그래서 집행부하고 상생하는 모습을 예. 보여줄 때 또 그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본연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또 그러기 이전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시민들의 민의가 무엇인지 잘 알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어떤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가 8년간 의정 활동을 하면서 중요한 의안의 심사를 또 하면서 느낀 점이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선거를 통해서 법적으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주민을 대변하는 위임을 받았는데 중요한 의사 안건을 심의하면서 사실 의원님들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기는 어려운데 네. 그런 자기의 주관적인 의견을 이렇게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도 좀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여러 차례 해봤고요. 네. 예, 그래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기 전에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 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 좀 객관적인 예. 판단을 좀 할 수 있는 게 네. 요즘은 또 변화가 심하고 예. 행정의 수요도 많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또 조례를 발의하거나 제정을 할 때는 예. 공청회를 거쳐서 예. 또 하는 방법도 예. 있고요. 또 지역의 주민의 편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주민 설명회를 네. 개최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예.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의정자문위원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좀 모셔서 네. 그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지금 만들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방의회 뭐 의원분들이 개별의 전문성을 모두 갖추지는 못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시민단체나 뭐 전문가 집단이나 네.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면 좀 네. 더 좋은 정책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남양주시가 전국적으로 지금 64만 명의 인구, 네. 10대 도시입니다. 인구 네. 규모만으로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 위치를 정확히 모르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국도, 철도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중요한 어떤 지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이 저평가되어 있고 좀 군소도시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굉장히 네. 안타까운 네. 부분인데요. 지금 남양주시 인구가 64만입니다. 네.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10번째로 예. 큰 도시고 앞으로 2020 우리 도시계획에 98만 8천의 인구를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100만 도시를 지향하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외부에서 볼 때는 네. 아직도 농촌으로 각인이 되고 있고 예. 좀 규모가 크지 않은 도시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데 있어 안타까움을 좀 표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중심 도시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64만 도시치고 대학교가 지금 없습니다. 예. 남양주시가. 그러니까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포스트가 지금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종합병원이라든지 네. 백화점이라든지 뭐 이런 그 호텔이라든지 예. 최소한의 도시로서의 갖춰야 될 그런 인프라가 지금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네. 아마 그렇게 외적으로 보면 그
대도시로서 인정을 못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그 원인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제 그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다핵화 도시로 성장을 네. 하게 됐습니다. 10개의 다핵화 도시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기본 도시에 있어야 될 주민의 편익 시설들이 예. 사업성을 분석할 때 네. 이게 사업성이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장 남양주의 큰 과제는 중심 도시 건설에 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다산지구에 택지개발 지금 예. 시작하고 있는 다산지구에 행정타운을 조성을 해서 예. 그쪽을 중심 도시화한다는 지금 계획으로 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네. 이 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교통 여건 개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예, 어떤 대책과 또 방안들 마련하고 계신가요? 다핵화를 좀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가운데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체계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중심 도시가 네.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금 시에서도 예. 정책적으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또 중요한 거는 그 내부에 네. 도로망이 연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가장 큰 예. 또 숙제입니다. 한 도시가 그럼 분리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연결이 안 되고요. 그렇죠. 예.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는 거죠. 좀 네. 전에 말씀드린 다핵화 도시로서 예. 국도변을 중심으로 네. 하다 보니까 내부로 연결되는 도로가 또 이 남양주시가 오래된 고도시가 아니고 예. 양주군에서 분리돼 나온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신도시고 신도시인데 개발 도시는 또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도로 연결망이 현재는 굉장히 열악한 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 도시 건설과 내부 도로망을 연결하는 것이 예.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가 자족 도시로서 100만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로서 꼭 풀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이제 운영되고 있는 경춘선 네네. 전철과 네. 그다음에 지금 계획되고 있는 별내선과 예. 4호선이 예. 통합 환승할 수 있는 네. 그런 역이 마련이 되면 네. 지금 기존의 그 도로 교통망은 매우 좋아졌습니다. 예.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가 네. 건설이 돼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또 서울 외곽도로와 연결이 되고 또 우리 관내 내부 고속도로인 호평 수석간 고속도로를 통해서 네. 서울 강북과 강남을 한 30분 내에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예. 교통 인프라는 좋아졌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게 전철이 네. 되고 그런 내부 교통망과 도로망과 중심 도시 건설만 되면 예. 남양주는 굉장히 그 무한한 가능성을 네. 갖고 있는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그 경춘선 부분도 네. 사실 3조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경춘선을 새로 쫙 깔았지만 직접적으로 남양주 시민들이 얻는 혜택은 피부로 체감하기 어렵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거 아니냐 이런 좀 불만도 있으시거든요. 네. 시 종착역을 어떻게 좀 연결해서 연장하는 방안이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시의 모든 시민의 염원이었던 경춘선 전철이 예. 종착역이 청량리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초에 전철도 종착역이 청량리역으로 계획이 되고 그렇게 주민에게 설명이 되었었는데 상봉역이 이제 종착역이 되다 보니까 네. 서울로 진입하기 위해서 중심지로 진입하기 위해서 또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2번에서 3번을 환승해야 되는 네. 불편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교통수단이 전철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4개 시군, 구리시, 남양주, 가평, 춘천시가 시군의회에서 공동 대책위를 만들어서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조속히 전철역을 종착역을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13년 상반기부터 4개 시군에서 네. 공동 건의문도 채택을 하고 예. 또 30만 서명 운동을 벌여서 네. 서명 받아서 관계기관에 제출도 하고 예. 그다음에 며칠 전에는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신 또 박기춘 의원을 네. 방문을 해서 관계기관하고의 또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바람이 좀 하루빨리 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각종 규제와 네. 그동안에 경기 동북부 지역이 많이 소외돼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그 4개 시군에 120명의 국민이 염원인 경춘선 전철 연장이 예.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남양주시 하면 사실 이 다양한 문화적 자산 또 관광지로도 가능성이 크고 또 유명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의 발자취부터 또 영화 촬영소도 있고요, 스키장도 있고요, 들릴 곳들 또 즐길 곳들이 상당히 많은데 남양주시의 관광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예, 남양주는 서울에 가장 인접되어 예. 있는 도시로서 네. 우선 자연 환경이 수려합니다. 예. 예, 그리고 역사 유적지를 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의 지금 역사 유적지는 이번에 조선왕릉이 유네스코에 이제 등재가 됐는데요. 네. 홍윤릉이 있습니다. 고종과 명성황후가 네. 계신 곳이고요. 그 다음에 광릉, 세조와 정의황후께서 계신 곳. 그 다음에 또 좀 전에 말씀하셨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유적지가 네.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역사 유적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 환경으로는 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권의 젖줄인 한강과 북한강을 아주 수려한 경치를 갖고 있고요. 네. 충령산, 천마산, 수락산, 웅길산 등 아주 예. 수려한 또 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명소로는 그 몽골의 문화를 체험하고 몽골의 전통 공연을 볼 수 있는 몽골 문화촌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영화 촬영소, 네. 거기에다가 천마산 스키장 네. 등 이렇게 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 문화관광지로 축복받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홍보하고 발전시키고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사실 남양주시가 대도시이기도 하고 예. 지금 많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요. 네. 도농복합시로서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시 지역이 이런 계획된 도시가 예. 아니다 보니까 네. 이게 도시 지역으로는 우리 시가 경쟁력을 갖추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갖추고 있는 그 자연 환경이나 예. 역사적인 그 유산 네.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남양주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정책적으로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테마파크를 만든다든가 숙박시설을 좀 확충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런 예.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예, 그리고 예. 기존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예. 그 웅길산 네. 부근에 이제 북한강과 연계하는 물의 정원이라든가 네. 수종사라든가 그 또 조안이 슬로우시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그쪽하고 그다음에
북한 강변을 연결을 하면 이제 피아노 폭포하고 네. 또 우리나라 100대 명산 중에 하나인 저 선마산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동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충령산과 몽골문화청과 그다음에 수동은 물이 아주 맑습니다. 예. 여름철이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 수동 국민 관광지 이를 관광 벨트로 묶어서 네. 정책적으로 한다고 하면 굉장히 그 관광 자원으로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시에서도 그렇게 정책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오프닝에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산 정약용 선생과 남양주는 뭐 떼어놓을 수 없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정약용 선생의 생가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해마다 다산 문화제가 열리기도 하는데 이 다산 정신을 계승하고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좀 기획을 하고 계시나요? 예, 다산 선생님은 뭐 다들 잘 알고 예. 계시지만 우리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조선시대 최대 이제 실학자시죠. 물론 우리 시가 자랑할 만한 분이지만 또 우리나라에서도 자랑할 만한 네.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600여 권이 넘는 집필을 통해서 특히 이제 경세유표라든가 목민심서라든가 흥문심서라는 예. 책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 훌륭한 저서로 이제 인정을 받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는 다산문화제를 통해서 예. 다산의 정신을 기리고 개성시키는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예. 현재 이제 28회 때 다산문화제를 하고 있고요. 또 다산대상을 시상을 함으로써 전국 규모로 예. 다산 선생님의 다양한 업적과 가치를 알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우리 남양주시는 뭐 슬로우 시티도 지정이 되고 예. 또 슬로우 푸드 국제대회도 예. 개최를 하고 유기농 대회도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의 이제 트렌드인데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만이 갖고 있는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자랑할 만한 예. 다산 선생님을 이용해서 네. 이용한다고 하면 어폐가 있고요. 예. 좀 이렇게 그분을 잘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서 예. 남양주의 대표 브랜드로 네.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은가. 예. 그건 우리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마케팅하고 해서 더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사업을 좀 더 확대해야 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도시가 어떤 규모 이상을 갖추고 사실 뭐 사는데 인프라 이런 것들은 거의 큰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근데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느냐,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느냐, 그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가 상당히 소프트웨어적으로 중요한 어떤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뭐 슬로우시티 지난 10월에 전국 슬로우푸드 대회도 남양주시에서 열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빠르게를 강조하고 있는 요즘 상당히 남양주시가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좀 전에도 예.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요즘은 웰빙 네.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강에 관심들이 많으시고 또 이 슬로우 시티나 이 슬로우 문화가 네. 또 하나의 시대의 또 트렌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 생각을 하면서 또 웰빙 시대에 맞는 유기농 대회를 우리가 2012년도에 세계 유기농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예. 2013년도에는 세계 슬로푸드 대회를 또 개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도 전국 슬로푸드 대회를 개최를 함으로 인해서 남양주가 슬로우 라이프의 메카로서 지금 역점을 두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예. 이미 국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너무 경쟁적으로 예. 빡빡하게만 살아온 네.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예. 또 사람하고의 관계를 또 생각하고 또 이 먹거리도 우리가 이제 패스트푸드 네. 가 좀 만연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의 로컬 푸드로 네. 또 지역의 향토 음식을 예.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슬로우 푸드도 예. 굉장히 그 좋은 소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 조합면이 슬로우 시티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조안이 웅길산역 주변에 네. 다산정약용 선생 유적지와 예. 슬로우 시티로 지정이 되고 또 자전거 도로도 예. 강변으로 지금 개설이 됐고 그래서 그쪽이 아주 앞으로 그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수도권에서는 앞으로 가장 경쟁력이 좋아질 지역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인 규제 개혁을 약속을 했는데 이 남양주시도 사실은 규제 그린벨트에 많이 묶여 있는 지역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발전을 위해서는 이 규제 개혁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바로 남양주가 아닌가 싶은데 가장 중요한 현안이 어떤 걸까요? 남양주가 네. 체계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된 부분, 중심 도시가 없는 또 시내 관내의 연결도로가 형성되지 않은 부분, 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각종 규제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양주시가 지금 면적이 서울 면적의 80%가 됩니다. 굉장히 큰 면적이죠. 그 면적 중에 또 80%가 각종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 정비 계획법, 그 다음에 군사보호시설, 그린벨트, 상수호 보호권역, 또 문화재, 뭐 이런 규제로 묶여 있다 보니까 뭐 시민의 개인 재산권의 침해는 뭐 당연한 거고요. 도시를 균형적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려면 뭐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마음대로 지자체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항상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요즘 박근혜 대통령께서 규제 완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양정 역세권에 그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서강대도 유치하고 또 거기에 도시도 좀 건설을 해서 그 다산지구와 연계하는 중심 도시를 이렇게 조성하려고 이제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 정부에서 이게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방자치제도가 된 지가 20여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자치가 지금 역행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지방 분권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아직도 이제 중앙에서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또 그런 그 지역의 규제를 지금 완화해 주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시가 재정 자립도가 40%가 채 안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또 원인이 뭐냐면 그런 규제가 많기 때문에 대기업을 유치할 수도 없고 뭐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주민들을 위한 어떤 그 편익 시설이나 또 삶의 질을
또 올려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런 이유들이 특히 이제 남양주나 경기도 동북부 지역은 규제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그게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도 정말 중앙에서 대통령께서의 그 의지를 표명하셨듯이 네.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최대한 환경을 보존하고 예. 개발할 수 있도록 기반을 좀 마련해 주기 위한 네. 제도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OBS 초대석에 모신 분들께 꼭 가장 소중한 책 한 권씩을 지금 저희가 소개받고 네, 네. 있거든요. 예. 예. 의장님께서는 어떤 보물 창고를 좀 개방을 해 주실 건가요? 예, 제가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예. 사실 책을 네. 이렇게 자주 접하지는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려고 노력을 예. 하고 있는데요. 요즘 제가 읽는 책이 네. 원세 방세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예. 예. 원세 방세요. 예. 예. 어떤 내용인가요? 일종의 이제 그 처세, 예. 인간의 그 처세인데, 네. 결국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이든, 예.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인간관계가 예.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요. 예. 그 원세는 예.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원세형과 방세형이 있는데, 예. 원세형은 주변과의 조화를 잘 이루면서 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타협을 통해서 잘 이뤄내는 예. 그 형을 원세형이라 그러고, 이제 방세는 워낙 자기 소신과 주관이 확고해서 예. 타협을 잘 못하고 예. 좀 이게 각진 네. 처세를 하는 부분이 이제 그 방세인데, 그거를 읽으면서 제가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도움도 많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그 책을 읽어보시면 예. 그 인간관계에서 처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내 주장과 소신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예. 좀 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원세 방세를 적절하게 좋아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 자, 벌써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OBS 시청자 여러분 또 남양주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경인 지역에 있는 또 시청자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또 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부회장으로서 또 동북권 의장단 협의회 회장으로서 우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우리 남양주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잘 모시고 섬기는 마음으로 또 여러 의원님들과 최선에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이철우 남양주시의회 의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벼슬살이의 요체는 두려워할 외, 이 한 글자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정치인들은 이 국민들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또 국민들은 나라를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OBS 초대석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